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두 분의 성장이 놀라웠고요. 뭐 박혜수 배우님이야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저도 안정된 마음으로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시겠고 또 워낙에 일찍이 영화제에서도 여러 번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영화의 어떤 밑그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개봉 전부터 조연철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내재된 영화를 만들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로부터 생겨난 구체적인 설정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를테면 하필이면 왜 수학여행 전날이었는지, 당일이나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전날이 되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왜 서로를 사랑하는 두 소녀, 두 여성이 되었는지, 또 혹은 여러 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아주 영원 같은 단 하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언급한 것들 중에서 감독님께 중요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들이 태어났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쓸 때 떠올랐던 것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조금 체감이 되는 어떤 하루를 겪는 어떤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월호와 엮어 나가기 시작했던 건 그 타이밍상으로 그때가 아마 4월쯤에 광화문에서 추모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앞에서 영정을 보면서 뭔가 이걸 엮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두 여자아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저의 판단이라던가 이런 게 제가 자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두 여자아이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하루의 이야기가 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뭔가 이 사건을 만약에 다루게 될 때 뭔가 죽음이 일어나는 장면 혹은 배가 나온다거나 죽음이 일어나거나 그런 장면 혹은 바다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어떤 스펙타클로 소비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고, 그냥 가장 직접적인 레퍼런스는 그 구스반산테 엘리펀트를 처음에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제 이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세미가 하은에 관한 꿈을 꾸고 깨어나는 것이 이 영화의 도입부이듯이 이 영화 전체가 하나의 큰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마침 영화의 영어 제목도 더 드림송이라는 존 베리먼의 노래에서 감독님이 따오셨다, 영향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노래와는 처음 감독님의 인연이 어떤지도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 시집은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잠시 맡겨둔 책이었고, 이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영문 시였는데 영문으로 쓰여진 그거를 이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종종 읽었었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시를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상하게 저를 잡아 끄는 어떤 시집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니죠,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되게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꿨고, 처음 그러니까 이 영화에 그 생각이 착상이 되기 전에 꿨던 꿈이 이제 꿈에서 어떤 되게 커다랗고 완벽에 가까운 원이고,
색이 정말로 선명한 어떤 복숭아를 봤는데 그게 이제 꿈속임에도 이게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꿨던 꿈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도 이 작업의 일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세미가 후반부에 하은이가 돼서 깨어났을 때 이제 그 은행나무를 학교 복도에서 찍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의 꿈에 나왔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꾸시고 이 영화를 어떤 찍던 중이나 근저의 꿈이었나요? 아니면 좀 오래전에 꿈을 불러내 오셨던 거예요? 한창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꿨던 꿈인데 그 꿈이 이제 제가 단원고에 숨어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학생 책상 밑에 이쪽에 숨어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올려다보는 상황이었고 제가 뭔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쳐다봤는데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왠지 그 꿈이 저한테는 허락같이 느껴졌고 그 뒤로 이어진 장면이 이제 제가 약간은 조금은 떠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창문 이쪽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장면이었는데 거기 이제 은행나무가 있었고 그 잎들이 하나하나 너무 생생했었죠. 그래서 내가 저 생생함을 어떻게 영화에 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생함이라는 말씀이 사실 이 영화의 여러 미장센의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질문들 중에 이 영화의 정말 그 생생함을 담당하는 많은 동식물이나 오브제에 대한 것들 지금 벌써 올려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캐릭터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영화에 너무 애틋한 우리의 세미는 너무나 하은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한치 의심 없이 하은을 사랑하는 소녀인데 어떻게 더 사랑을 주고 또 어떻게 더 사랑을 받을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참 미숙한 소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혜수 배우님께서 처음 책을 받아보고 그 직후부터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게 되셨고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면이, 세미의 어떤 면이 그렇게 혜수 씨에게는 마음에 와닿았던 걸까요? 일단 세미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서툴고 미숙한 부분들이 저의 현재를 포함한 과거라고 할게요. 과거와 많이 닮아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가 어떤 장면에서는 좀 왜 이렇게까지 짜증을 낼까 하고 좀 답답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 세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감할 뿐이다. 세미는 그걸 정말 다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눌렀던 것들을 세미는 그냥 다 꺼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맞습니다. 세미에게는 그 진짜 용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편에 하은이라는 인물은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많은 걸 누르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굉장히 슬퍼져요. 어떻게 보면 하은은 정말로 사정이 있는 소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고 싶을 텐데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일말의 자존심 때문일 텐데 그다지 그렇게 티내려 하지 않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20대 소녀를 보는 점은 항상 슬픈 것 같거든요. 시은 배우님께는 이 많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표현할 부분에 있어서 배우로서는 조금 더 숙제가 쥐어지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 이 하은을 연기하면서 어떤 점이 와닿았고 또 어떤 점이 고민이 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은이라는 인물이 지금 제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많은 곳에 하은이를
닮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은이가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니까 내가 힘든 부분만큼은 이 친구한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은이가 조금 더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하은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딱 연기하면서 뭔가 어려웠던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미가 하는 대로 많이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달리 말하면 연기하다가 쉬운 배우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는, 조금 더 많이 표현하게 되는 장면이나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은 혜수 씨가 목격한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 하나님 시은 배우님의 감정이 굉장히 몰입되고 동한 나머지 리허설 때라든가 책보다 좀 더 많이 표현한 혹은 좀 더 많이 보여준 순간이 있었는지. 또 옥상신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게 지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옥상에서 둘이 싸울 때 되게 테이크를 좀 많이 갔는데 이게 시은 씨가 연기를 계속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쓰지는 못했는데 너무 심해서 너 왜 이렇게 애새끼 같아? 이걸 이렇게 말한다고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빡쳐가지고 하은이 세미에게 저거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가기도 했고 너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진짜. 세미야. 화날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답답함의 강도도 사랑이었던 걸로 정리할까요? 네. 네. 이 영화는 뭐 후반부에 정말 사랑해라는 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큼 이 사랑이라는 너무 쉬운 단어, 하지만 이 너무 심오한 이 표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일 텐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 볼수록 감독님께 궁금했던 부분은 이 영화는 정말로 슬픔이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은 누구나 수학여행, 특히나 수학여행을 가는 어떤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2014년 이후로는 전과는 같을 수 없는 삶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절망이나 분노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감독님이 끝까지 사랑을 믿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영화를 구성할 때 이 두 소녀가 보내는 하루를 이보다 더 충만할 수 없는 정말 터질 것 같은 생기로 채우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초록들과 엄청나게 필터를 통과한 밝은 빛들과 이런 생명력들이 들어찼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의 미장센, 그런 아름다움을 주고자 했던 감독님의 이유랄지 혹은 바람이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는 마냥 이렇게 어둡고 공포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되게 엄청 숨기고 싶고 음습하고 그러잖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저는 뭔가 느끼기에 이게 삶이라는 것과 정확하게 한 조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죽음의 순간을 상상했을 때도 만약에 내가 정말로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보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사소한 것들에 맺혀있는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죽음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른 표현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뭔가 찬란하고 이 선명하고 뭔가 되게 빛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저한테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아이러니들을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에 등장하는 특히 식물들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그들 역시나 20대 소년들과 동등한 개체로서 이 영화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연철 감독님이 연출자로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싶은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물과 식물, 이 영화에서 중요한 개체여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영화가 세미를 따라가게 되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주체가 조금 뒤섞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미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초반부에 느끼는 세미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이 어느 순간 그냥 한번 들뜨고 설레고 소유하고 싶고 계속 집착하게 되고 그런 어떤 연애의 감정이라면 후반부에는 그게 조금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은이를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사랑이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폭넓은 어떻게 보면 저희를 정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어떤 동력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비단 인간종 간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의 전반에 걸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나누고 싶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미와 하은의 관계가 둘의 관계에서 세상 많은 것들과의 관계 혹은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기한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자면 가령 혜수 씨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 세미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혜수 씨의 감정이 배우로서의 감정이 비단 세미만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뭔가 더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구나라는 더 큰 차원의 감정으로 와닿으신 적이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서 생각 중인데요. 가령 저는 감독님이 그런 코멘트를 하신 걸 봤거든요. 차 안에서 학생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장면에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은 지켜보는 관찰자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배우들에게는 혹시 단순히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 밖을 벗어나서 그 그림이 좀 슬프게 다가온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그건 촬영하면서 좀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촬영하는 공간 자체도 저희가 어쨌든 안산에서 단원고 근처 공원, 단원고 근처 편의점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을 했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밀도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세미라는 인물에 집중하면서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 세미로서 하려고 이제 연기에 집중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방금까지 너무 웃으면서 하은이랑 신나게 떠들고 장난치고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저에게는 사실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시은 배우의 경우에는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법한 얘기 중 하나가
배우 데뷔 후에 첫 키스 상대가 박혜수 배우다라는 바이럴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또 이제 막 배우 커리어를 시작해 나가는 김시은 배우에게 중요한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너무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죠. 로맨스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시은 배우님이 생각하는 혜세미와 하은의 관계 중 가장 격렬했던 한 순간이나 장면은 무엇이었다고 느끼세요? 가장 뭔가 마음이 증폭됐던 시기는 아무래도 저희 뽀뽀 키스 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 들떠 있었어요. 아, 촬영 전에 그리고 아마 대사 몇 개를 까먹고 뽀뽀를 한 적도 있지 않아요? 너무 이게 급해가지고 너무 뽀뽀를 하고 싶어서 대사를 몇 개를 기억이 안 나요. 까먹고 그냥 했어요. 감독님 오케이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모르겠다. 제가 저 그럴 줄 몰랐어요. 저 뭐 대사 까먹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네, 맞아요. 저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들떴었나 봐요. 저의 첫 세미와의 이제 드디어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너무 들뜬 나머지 대사도 까먹고 뽀뽀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원래 뽀뽀도 한 번 하는 거였는데 네. 너무 귀엽고 이래가지고 또 되게 키 차이가 조금 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때 제가 돌 쪽에 쓰기도 아,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시은 씨 애들이 이마에 뽀뽀하는 거 시은 씨 애들이. 신씨, 그 당시에 여러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굉장히 진심이었던 걸로 느껴지거든요. 아마 그 컷 시작 처음부터 애들이 막 대화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아마 하은이는 계속해서 그 뽀뽀를 했었는데 맞아요. 저 그 오징어 춤출 때부터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들떴었고 오늘 꼭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제 확신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는데 네. 뭔가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은에 더 깊은 마음이 있었군요. 저도 이렇게 들으니 그 이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도 같고요. 또 워낙에 아마 영화 본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되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드디어 늦은 밤 두 소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세미로서는 꿈을 기억해내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장면도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뭐 리허설 때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이 주체가 안 되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장면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의 감정이란 어떤 것이었나요? 혜수 씨가 혹시 말씀 주신다면요? 그때 사실 그게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좀 꽤나 길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다 한 번에 찍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전전날인가 감독님이 이거 한 번에 다 찍어요? 그래서 네,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뭐 물론 대본을 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대사가 다 이제 숙지가 돼 있고 어쨌든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지만 또 막상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 촬영 당일이 됐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머릿속에서 정말 제가 꿈처럼 흘러가듯이 상상을 많이 했는데 촬영장 가니까 이제 그냥 그 꿈이 막 그려지면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사실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데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코를 좀 많이 먹으면서 대사를 하긴 했는데 근데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세미의 진심이 정말 많이 잘 담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배우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맞은편에서도 감정이 훨씬 증폭되기 마련이잖아요. 아마 시은 씨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꽤나. 네, 그래서 세미의 그런 감정을 그냥 따라가고 많이 충분히 느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박혜수 배우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이 영화는 어쩌면 연출자로서는 끊어갈 수도 있는 순간에도 셔츠를 굉장히 길게 가져간 그것이 화면에 관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배우의 연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또 내리기 어려운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길을 가신 건데요, 감독님. 이 결정은 애초에 좀 중요한 감독님의 미션이었는지 아니면 좀 배우들을 만나고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신을 얻게 되신 경우인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길게 찍는 게 배우들한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었나요? 대사를 외워야 돼서. 네, 그래서 한호흡으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감정을 끌어내기에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보통 이 대화 씬을 편집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호흡 사이드를 편집을 해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컷을 얘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씬은 정말 거의 이거를 호흡을 드러내지 않고 혜수 씨가 했던 연기 그대로 그냥 호흡을 그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하은이의 반응을 하은이의 반응 샷을 올려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그 혜수 씨가 했던 것 그대로의 세미의 호흡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뭔가 감정적으로 좀 더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로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독님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 영화에는 참 많은 사물들이 굉장히 시적으로 또 사색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감독님이 하나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이 사과였거든요. 먹다 가는 사과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심지어는 갈변하지 않은 상태의 사과라고 했을 때 그게 곧 방금까지 누군가 여기서 그 사과를 먹었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 누군가의 자취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물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감독님께서 이미지를 바라보는 태도 외에도 아주 구체적인 답변들을 관객분들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일단 세미의 실내화가 지압 슬리퍼인 이유가 있나요? 라고 아주 특징적으로 질문을 주셨거든요. 세미가 지압 슬리퍼를 좋아하는 취향인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 그게 아마 촬영 감독님 의견이었나요? 누구의 의견이었죠? 그냥 제 슬리퍼였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런 소품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영화를 찍게 되면 뭔가 소품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정말로 어떤 쌤이라는 존재가 그런 소품들을 썼을 것 같고 그 작은 소품들 하나에 다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작업이었고 지압 슬리퍼는 그냥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 사실 저한테 그 조그만한 애가 손은 되게 애 같으면서 할머니 같은데 지압 슬리퍼 신고 있고 이런 요소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세미가 사람 때문에 속을 많이 끓잖아요. 그래서 지압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속에 화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좀 얘가 좀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자극을 분산시키고 어떤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던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을 부분 각질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 발 뒤꿈치 그것도 각질이 생생한 발 뒤꿈치의 클로즈업을 본 적이 있었느냐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 이 이미지는 꽤나 중요했던 무언가 같거든요. 어떻게 이 영화에 삽입하게 되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 영화를 쓸
후반에 제 친구가 이제 자기 와이프의 뒤꿈치를 그렸다고 하면서 노트에 그려진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들여다본 어떤 주름들을 들여다보면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이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를 좀 안도하게 한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한동안 저한테 계속 박혀있었고, 그 이미지가 실제로 그 발을 찍을 때도 그 친구의 와이프의 발을 찍었죠. 하은이의 발이 아니라 친구의 발을 찍었고, 그거를 살결을 더 살리기 위해서 샤프를 후반에서 엄청 높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렇게 세세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던 어떤 것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또 뜻밖의 리얼리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실제 그 인물의 발 뒤꿈치를 데려다 놓으셨군요. 네, 발 뒤꿈치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부분이 박혜수 배우가 정말 완창을 하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불렀는데 그 촬영을 할 때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편집본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이렇게 완창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독님 정말요?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제 한 9번?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한 3번째 봤을 때부터는 완전히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세미의 그 노래 부르는 엄청나게 점점 빨개지는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화로 워낙에 잘 알려진 박혜수 배우의 가창력은 사실 알고 있었고, 이 영화로도 확인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체념을 잘 부르시는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색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시도도 안 해봤어요. 체념은 아예 불러본 적이 전혀 없으실까요? 체념은 아예 전혀 불러본 적이 없는 네, 건가요? 시도조차 안 해봤어요. 지금. 이게 혜수 씨가 부르기에도 높은 힘든 곡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그러하다고 하고요. 노래 그래도 다른 어떤 애창곡이 있으실 것 같지만 거기까지 여쭤보는 건 실례일까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 그 남자 그 여자를 부끄러웠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래가 주는 엄청 통속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며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 그러세요? 근데 정말 저도 조금 진지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으로도 어쩐지 조연철 감독님께서 연출한 영화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통속적인 가요를 부르는 장면이 또 중요한 한 대목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통속적인 느낌이 주는 그 익숙함도 물론 좋아하지만,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뭔가 원초적이고 되게 이상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영화에서처럼 샘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내일이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인물이 이 통속적인 가사, 노래를 불렀을 때 주는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게 저한테 중요했어요. 이 어떤 사물들 관련해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멈춰진 시계 2시 35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멈춰진 시계는 저희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스태프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간에 멈춰져 있는 하은이를 이제 세미가 끄집어 내려가는 이야기, 하은이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달려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종종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감독님께서 답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배우분들이 혹시 작품 준비하시면서 상상하거나 설정해 보신 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세미와 하은이라는 이 애틋한 관계가 예를 들면 전사죠. 언제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된 건지, 이들은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혹시 배우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관계지 않을까 이런 걸 리허설 때 얘기해 보셨을 법도 하고요. 사실 이걸 쓸 초반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 그러니까 좀 짜치더라고요. 제가 뭘 상상하든 이게 약간 진짜 같지 않고 뭔가 아이들과 닮아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떤 순간을 재현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생각을 했었고 배우분들한테도 그래서 아마 전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기를 써봐달라고 부탁은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제리에 대한 거나 세미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하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탁을 했었죠. 저는 혼자서 이제 상상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네. 세미는 워낙 하은이보다 친구도 적고 하은이는 항상 웃기고 세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매력이 넘치고 주변에 친구가 많은 친구라서 어쩌다가 친해지고 나서 보니 그냥 너무 질투가 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뭔가 항상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하은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미 처음부터 사랑이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대신 생각해 주셔서. 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 짚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영화는 정말 아름다운 어느 정지된 시간 속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서늘한 틈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 또리아범. 박정민 배우가 너무 멋진 카메오를 해주신 그 대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하은이 왜 세미와 약속을 깨고 또리아범을 만나러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하은이는 남자든 여자든 호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뭔가 해소가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심심했고 자기한테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였고 그래서 만나러 갔던 것 같고 신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전에 그래도 이런 얘기는 좀 나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이해한 상태에서 또리아범과의 그렇게 근데 만났지만 어쨌든 엄청난 호감의 상태로 간 건 아니고 호기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서 그냥 안 데려다줘도 된다라는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이었던 왜냐하면 역시나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관객이라면 프레임 밖에서 체감하게 되죠. 미성년 여성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상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성인 남성과의 익명성이 전제된 관계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연출될 수 있을지
관객이 선제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 왜 등장했으며 어떤 스토킹 범죄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는 어떤 식으로 조금 넓게 보자면 어떤 그물 속에서 이런 캐릭터가 이 영화 속에 삽입이 됐을지 질문 주셨어요. 나는 뭔가 이 인물이 등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큰 사건은 이 있으면 되게 뭔가 이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일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드러난 폭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영화에서는 웃음의 형태, 유머의 형태를 띠고 정말 내밀하게 존재하는 어떤 폭력 같은 거고 뭐랄까요? 어떤 폭력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마냥 이렇게 저희가 영화에서 보거나 뭐 이런 것처럼 대놓고 막 이렇게 폭력이 뭔가 실행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모든 폭력들이 되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뭐랄까요? 되게 교묘하게 작동을 네.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것이 이들 사이에 있었고 그게 세미에게 어떤 감정의 파고를 만들고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웃으면서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엇들 혹은 이 영화가 가리키고 있는 더 큰 사건을 비유하자면 사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어딘가 갔고 가지 않았고로 갈려질 수도 있는 무엇이라는 것. 항상 비껴가는 그 길목의 폭력이나 삶을 우리는 늘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크게는 바라볼 수도 있는 설정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박정민 배우님이 너무나 많은 호감을 갖고 계신 배우여서 더 서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이 인물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모든 그 샷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표현했다고 하긴 했는데 정민이가 이거를 이 배우가 가진 매력 때문에 뭔가가 약간은 좀 나중에 봤을 때 이거는 선을 약간 조금 넘었다 싶은 지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독님께서 영화 뒷부분에 나오는 계단에서 종이를 태우는 장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뭔가 이 영화를 찍는 과정 자체를 어떤 의뢰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야 되죠? 의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주문을 태운 분이 저희 PD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일단 조금 뭔가 모든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장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태우는 사람이 한 번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그 후반부 그러니까 아이들이 헤어지고 나서 빈 트랙부터 시작하는 그 후반부에 세미가 뭔가 꺼져가는 불빛처럼 보이기를 바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령처럼 보이기를 바랬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면들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의 특히 초중반부를 구성하는 이 생기를 제가 앞서서는 주로 미장센, 오브제, 이런 환경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핵심에는 이보다 더 일상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관객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완전히 대본적으로 짜여있지 않다는 느낌. 정말 고등학생의 일상을 훔쳐보는 것 같은 이 연기의 톤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어떤 디렉션이 갔고 또 배우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소화했을지 질문 주셨거든요. 애드립도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애드립이 있었다면 또 어떤 것이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차피 두 분 다 차례로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전에 시나리오를 받긴 했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사전에 이렇게 리허설처럼 만나가지고 감독님께서 상황을 주시고 저희가 세미와 하은이로서 연기를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거를 감독님이 촬영을 하셔서 좋은 부분은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수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그거를 다 다시 받아 적은 다음에 좀 이거를 추려내죠. 최대한 심플하게 갈 수 있도록 뭔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라인을 다시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드립은 감독님이 현장에서 되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단 세미 너무 그 자체고 저는 하은이로서 세미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미를 따라간 것밖에 사실 돌이켜보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세미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약간 뭔가 숨기지 않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아요? 많아요. 그래요? 기절 뭐 이런 것도. 이어폰을 만방갈래? 콧구멍에 넣는 건 시혜 씨의 선택이 아니었겠죠?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었죠. 그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 작업을 많이 거쳤고 그 수정 작업을 거쳤던 그 대사들이 이제 저희의 입에서 나온 상황만 주어졌을 때 이제 저희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도 그게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다가 막 또 예전에 있었던 대사가 나왔다가 제일 마지막 최종고에서 있던 대사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엄청 좀 저희도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잘 뭔가 한 테이크가 잘 흘러가면 그냥 감독님이 그거대로 또 뭔가 만족스러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애드립이고 어떤 게 대사였는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서 뭔가 딱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여기 어디까지가 틀 안에 약속된 행동이고 아니고인지 자체도 배우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종의 자유로운 텐션 속에서 연기했다는 말씀이니까 아닌가요? 이제 민망하게 웃으시는데 감독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굉장히 세심하게 봐주셨어요. 음악에 관한 질문도 몇 분 남겨주셔서 조금 제가 종합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초반에 거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가 본격적으로 사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 노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념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노래가 등장을 해서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관객의 감정을 돕기 위해서 초반부터 음악 같은 걸 좀 강하게 쓰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 관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점에서 노래나 음악으로부터 감정을 주는 방식을 쓴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거는 제 안에 어떤 확실한 논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직감적인 작업이었는데 음악에 관해서는. 근데 애초에 처음에는 아예 음악을 안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세미가 노래방 장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각이 조금 바뀌었고 그냥 음악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뭔가 슬픈 데에 이상한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약간은 뭔가 뭔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원한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앞장면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약간은 이 몇 장면에서 느껴졌던 선형적인 어떤 시선의 감각들이 조금 뒤섞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들과 함께. 네, 슬슬 마무리하면서 두 질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장면은 8분 동안 박혜수 배우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감독님께서 8분 동안 박혜수 배우를 방치하셨는데 그때 박혜수 배우의 심경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처음 한 1분 정도는 이거 저를 두고 도망을 가신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꿈 대사처럼 여기 누워 있는데 이게 내가 뭔가 꼭 자고 있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햇살이나 바람이 느껴지고 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어느 순간 갑자기 평화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평화로워지는 마음이 세미의 마음이자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세미이고 또 해수인 어떤 경계에 있는 상태로 그렇게 팔문을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의식적이지 않은 뭔가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웃으면서 눈을 떴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어지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따로 있는데 이 질문을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잠시 끼어들자면요. 탁자 위에 반쯤 걸쳐진 물컵, 심상찮은 사물이었죠. 그런데 이게 감독님 인스타에 꽤 오래전에 비슷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컵 사진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감독님께서 밀면 떨어집니다 라고 업로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감독님의 경험이 나중에 시나리오의 어떤 이미지로 반영된 걸까요? 네,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이렇게 아침에 조식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컵이 정말 그냥 그렇게 놓은 것처럼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이걸 놓은 친구도 저희가 이걸 이렇게 놓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놨던 거고, 그게 주는 어떤 신상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될까요? 저희의 존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되게 무심하지만 되게 절묘하게 걸쳐져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의도도 없고 어떠한 목적도 없지만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마지막 질문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은 배우께서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은이가 다녀와서 알려주겠다고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아마 본 분들마다 각자의 대답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시은 배우님만의 답이 있다면 혹시 다볼까요? 다녀와서 해줄게 라는 말이 사랑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녀와서 해줄게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뽀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너무 기승적인 뽀뽀죠. 근데 그 하은이는 이제 그때 이제 참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다녀와서 알려줄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세미의 너무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보고 사랑이라는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요? 네, 저도 근데 답을 정해놓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뭔가 너무 좋아서 아껴서 이렇게 조금씩 해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모든 거를 지금 뽀뽀도 한 상태인데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내가 이거를 한순간에 다 즐겨버리면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한 어떤 GV보다 오늘은 로맨스가 강한 GV였던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사실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가령 매드클라운의 출연, 박준 시인의 출연에 관해 질문 주신 분들 다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 되면 감독님 답변 다른 자리에서라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하면서 감독님, 배우님 마지막 끝인사와 또 오늘 개봉날이니까 좀 파이팅하는 애정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혜수 씨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가볼까요? 네, 벌써 끝났다니 너무 아쉽고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영화 보시고 저희와 이렇게 나눈 시간이 되게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어떤 GV 때보다 로맨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끄러운데요. 저도 GV 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V를 하면 할수록 너와 나라는 영화가 또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를 계속해서 깨닫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한테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영화들 즐겁게 재밌게 관람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인데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미 여러 번 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영화 여러 번 보다 보면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좀 숨겨놓은 요소도 많고 또 이런 부분은 관객분들이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늦은 시간도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두 분의 성장이 놀라웠고요. 박혜수 배우님이야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저도 안정된 마음으로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시겠고 또 워낙에 일찍이 영화제에서도 여러 번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영화의 어떤 밑그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개봉 전부터 조연철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내재된 영화를 만들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로부터 생겨난 구체적인 설정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를테면 하필이면 왜 수학여행 전날이었는지, 당일이나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전날이 되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왜 서로를 사랑하는 두 소녀, 두 여성이 되었는지, 또 혹은 여러 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아주 영원 같은 단 하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언급한 것들 중에서 감독님께 중요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들이 태어났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쓸 때 떠올랐던 것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조금 체감이 되는 어떤 하루를 겪는 어떤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월호와 엮어 나가기 시작했던 건 그 타이밍상으로 그때가 아마 4월쯤에 광화문에서 추모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앞에서 영정을 보면서 뭔가 이걸 엮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두 여자 아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저의 판단이라던가 이런 게 제가 자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두 여자아이가 떠올랐고,
마지막 뭐였죠? 하루의 이야기가 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뭔가 이 사건을 만약에 다루게 될 때 뭔가 죽음이 일어나는 장면 혹은 배가 나온다거나 죽음이 일어나거나 그런 장면 혹은 바다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어떤 스펙타클로 소비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었고 그냥 가장 직접적인 레퍼런스는 그 구스반산테 엘리펀트를 처음에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제 이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세미가 하은에 관한 꿈을 꾸고 깨어나는 것이 이 영화의 도입부이듯이 이 영화 전체가 하나의 큰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마침 영화의 영어 제목도 더 드림송이라는 존 베리먼의 노래에서 감독님이 따오셨다, 영향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노래와는 처음 감독님의 인연이 어떤지도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 시집은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잠시 맡겨둔 책이었고 이거 이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영시였는데 영어로 써야지 그거를 이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종종 읽었죠. 근데 아무래도 영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시를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상하게 저를 잡아 끄는 어떤 시집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가 아니죠.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되게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꿨고 처음 그러니까 이 영화에 그 생각이 착상이 되기 전에 꿨던 꿈이 이제 꿈에서 어떤 되게 커다랗고 완벽에 가까운 원이고 색이 정말로 선명한 어떤 복숭아를 봤는데 그게 이제 꿈속임에도 이게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꿨던 꿈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도 이 작업의 일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세미가 후반부에 하은이가 돼서 깨어났을 때 이제 그 은행나무를 학교 복도에서 찍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의 꿈에 나왔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꾸시고 이 영화를 어떤 찍던 중이나 근저의 꿈이었나요? 아니면 좀 오래전에 꿈을 불러내 오셨던 거예요? 한창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꿨던 꿈인데 그 꿈이 이제 제가 단원고에 숨어 들어갔는데 제가 어떤 학생 책상 밑에 이쪽에 숨어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올려다보는 상황이었고 제가 뭔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쳐다봤는데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왠지 그 꿈이 저한테는 허락같이 느껴졌고 그 뒤로 이어진 장면이 이제 제가 약간은 조금은 떠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창문 이쪽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장면이었는데 거기 이제 은행나무가 있었고 그 잎들이 하나하나 너무 생생했었죠. 그래서 내가 저 생생함을 어떻게 영화에 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생함이라는 말씀이 사실 이 영화의 여러 미장센의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질문들 중에 이 영화의 정말 그 생생함을 담당하는 많은 동식물이나 오브제에 대한 것들 지금 벌써 올려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캐릭터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영화에 너무 애틋한 우리의 세미는 너무나 하은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한치 의심 없이 하은을 사랑하는 소녀인데 어떻게 더 사랑을 주고 또 어떻게 더 사랑을 받을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참 미숙한 소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혜수 배우님께서 처음 책을 받아보고 그 직후부터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게 되셨고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면이, 세미의 어떤 면이 그렇게 혜수 씨에게는 마음에 와닿았던 걸까요? 일단 세미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서툴고 미숙한 부분들이 저의 현재를 포함한 과거라고 할게요. 과거와 많이 닮아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가 어떤 장면에서는 좀 왜 이렇게까지 짜증을 낼까 하고 좀 답답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 세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감할 뿐이다. 세미는 그걸 정말 다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눌렀던 것들을 세미는 그냥 다 꺼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맞습니다. 세미에게는 그 진짜 용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편에 하은이라는 인물은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많은 걸 누르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굉장히 슬퍼져요. 어떻게 보면 하은은 정말로 사정이 있는 소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고 싶을 텐데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일말의 자존심 때문일 텐데 그다지 그렇게 티내려 하지 않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20대 소녀를 보는 점은 항상 슬픈 것 같거든요. 시은 배우님께는 이 많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표현할 부분에 있어서 배우로서는 조금 더 숙제가 쥐어지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 이 하은을 연기하면서 어떤 점이 와닿았고 또 어떤 점이 고민이 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은이라는 인물이 지금 제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많은 곳에 하은이를 닮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은이가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니까 내가 힘든 부분만큼을 이 친구한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갔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은이가 조금 더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하은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고 딱 연기하면서 뭔가 어려웠던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미가 하는 대로 많이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달리 말하면 연기하다가 시은 배우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는 조금 더 많이 표현하게 되는 장면이나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은 혜수 씨가 목격한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면 하은이 시은 배우님의 감정이 굉장히 몰입되고 동한 나머지 리허설 때라든가 책보다 좀 더 많이 표현한 혹은 좀 더 많이 보여준 순간이 있었는지. 또 옥상신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게 지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옥상에서 둘이 싸울 때 되게 테이크를 좀 많이 갔는데 이게 시은 씨가 연기를 계속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쓰지는 못했는데 너무 심해서 너 왜 이렇게 애새끼가 이걸 이렇게 말한다고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진짜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빡쳐가지고 하은이 세미에게 저건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가기도 했고 너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진짜. 세미야. 화날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답답함의 강도도 사랑이었던 걸로 정리할까요? 네. 네. 이 영화는 뭐 후반부에 정말 사랑해라는 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큼 이 사랑이라는 너무 쉬운 단어, 하지만 이 너무 심오한 이 표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일 텐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 볼수록 감독님께 궁금했던 부분은 이 영화는 정말로 슬픔이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은 누구나 수학여행, 특히나 수학여행을 가는 어떤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2014년 이후로는 전과는 같을 수 없는 삶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절망이나 분노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감독님이 끝까지 사랑을 믿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영화를 구성할 때 이 두 소녀가 보내는 하루를 이보다 더 충만할 수 없는 정말 터질 것 같은 생기로 채우셨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초록들과 엄청나게 필터를 통과한 밝은 빛들과 이런 생명력들이 들어찼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의 미장센, 그런 아름다움을 주고자 했던 감독님의 이유랄지 혹은 바람이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는 마냥 이렇게 어둡고 공포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되게 엄청 숨기고 싶고 음습하고 그러잖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저는 뭔가 느끼기에 이게 삶이라는 것과 정확하게 한 조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죽음의 순간을 상상했을 때도 만약에 내가 정말로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보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사소한 것들에 맺혀있는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죽음의 이미지와는 조금은 다른 표현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뭔가 찬란하고 이 선명하고 뭔가 되게 빛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저한테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아이러니들을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에 등장하는 특히 식물들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그들 역시나 20대 소년들과 동등한 개체로서 이 영화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연철 감독님이 연출자로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싶은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물과 식물, 이 영화에서 중요한 개체여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영화가 세미를 따라가게 되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주체가 조금 뒤섞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미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초반부에 느끼는 세미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이 어느 순간 그냥 한번 들뜨고 설레고 소유하고 싶고 뭔가 계속 집착하게 되고 그런 어떤 연애의 감정이라면 후반부에는 그게 조금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은이를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사랑이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어떻게 보면 저희를 정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어떤 동력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비단 인간종 간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것들을 전반에 걸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나누고 싶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미와 하은의 관계가 둘의 관계에서 세상 많은 것들과의 관계 혹은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기한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자면, 가령 혜수 씨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 세미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혜수 씨의 감정이, 배우로서의 감정이 비단 세미만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뭔가 더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구나라는 더 큰 차원의 감정으로 와닿으신 적이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서 생각 중인데요. 가령 저는 감독님이 그런 코멘트를 하신 걸 봤거든요. 차 안에서 학생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장면에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은 지켜보는 관찰자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배우들에게는 혹시 단순히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 밖을 벗어나서 그 그림이 좀 슬프게 다가온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그건 촬영하면서 좀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촬영하는 공간 자체도 저희가 어쨌든 안산에서 단원고 근처 공원, 단원고 근처 편의점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을 했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